내 이름은 이민호.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이다.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잠시 휴학기를 낸 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 최전방 부대에 배치받았다. 2024년, 아직은 겨울의 냉기가 가시지 않은 3월의 어느 날이었다. 훈련소에서의 기억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자대 배치라니. 시간 참 빠르다. 야, 이민호, 정신 안 차려? 군 생활이 장난 같냐? 내무반 최고참, 김병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아차,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다가 관등성명을 제대로 대지 못한 모양이다. 훈련소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관등성명인데 아직 몸에 익지 않은 탓이다. 죄송합니다. 이병 이민호. 다시 한번 우렁차게 외쳤다. 김병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는 않았다. 다행이다. 이곳 최전방 부대는 훈련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율이 엄격하다고 들었다. 특히 우리 중대는 악마중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악명 높았다. 하여간 신병들 군기 빠진 거 봐라. 요즘 군대 좋아졌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김병장이 투덜거리며 지나갔다. 그의 말 맞다나 요즘 군대는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한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거의 사라졌고 병영 생활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 생활이 쉬워진 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 24시간 갇혀 지내는 답답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힘들다. 우리 내무반에는 나를 포함해 신병이 셋이었다. 나와 동갑내기인 최우식, 그리고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강태호. 최우식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입대했다고 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 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눈치였다. 반면 강태호는 25살로 나이도 좀 있고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자신을 유명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라고 소개했는데 훤칠한 키에 세련된 외모가 예사롭지 않았다. 야, 너희들 여기 PX 한번 가봤냐? 신병들은 한 달 동안 PX 출입 금지라며? 최우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PX, 포스트 익스체인지는 군대 내 매점을 말한다. 과자, 음료수, 라면 등 온갖 먹을거리를 파는 곳인데 신병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PX? 아, 난 괜찮아.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강태호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에는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비싸 보이는 화장품들이 들려 있었다. 샴푸, 린스, 스킨, 로션, 에센스, 심지어 비비크림까지. 저런 걸 군대에서 써도 되나? 와, 너 피부 진짜 좋다. 비결이 뭐야? 최우식이 부러운 듯 물었다. 강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별거 없어. 그냥 타고난 거지. 아,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강태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다. 나 사실 피부관리 엄청 받아. 여기 오기 전에도 일주일에 2번씩 피부과 다녔어. 피부과? 군대에서? 쉿,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강태호는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그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나는 왠지 모를 의구심이 들었다. 저 녀석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조용히 내무반을 돌아보았다. 코 고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그리고 희미한 불빛? 강태호의 침상 쪽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다.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엿보았다. 강태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웬 여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강태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기야, 나 보고 싶었어? 응, 나도. 걱정 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갈게.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군대에서 휴대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게다가 여자친구? 저 녀석 정체가 뭐야? 다음날 아침 나는 강태호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이었다. 아침 점호 시간, 중대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훈시를 늘어놓았다. 오늘도 훈련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총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알겠습니다.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내 귀에는 중대장의 훈시보다 강태호의 귓속말이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금방 나갈게. 대체 무슨 뜻일까? 설마 탈영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날 오후 우리는 사격 훈련을 받았다. 나는 사격에 영수질이 없었다. 훈련소에서도 겨우 기준을 통과했고 자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탄착구는 엉망진창이었고 총알은 관역을 벗어나기 일쑤였다. 이민호, 똑바로 안 해? 자세 흐트러졌잖아. 조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나는 잔뜩 긴장한 채 다시 자세를 잡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 굳어갔고 총알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진짜 안 되네. 나는 풀이 죽어 중얼거렸다. 그때 옆 사로에서 총성이 울렸다.
강태호였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하게 사격을 하고 있었다. 백발백중, 모든 총알이 관역 정중앙에 꽂혔다. 와, 저 녀석 뭐야? 특등사수잖아? 연예인 연습생이라더니 사격도 잘하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교조차도 감탄한 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강태호, 아주 훌륭하다. 혹시 사격 선수 출신인가? 아닙니다. 그냥 게임을 좀 좋아합니다. 강태호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FPS 게임을 많이 해봤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FPS 게임과 실제 사격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저 녀석, 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훈련이 끝나고 나는 강태호에게 슬쩍 말을 걸었다. 야, 강태호,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격을 잘해? 글쎄, 그냥 감? 강태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근데 너 어제 휴대폰 쓰는 거 봤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평정을 되찾고 능글맞게 웃었다. 봤어? 어쩔 수 없지. 걸리면 영창 가는 건데. 영창? 너 진짜 괜찮겠어? 걱정 마. 난 괜찮아. 어차피 여기 오래 있을 생각도 없고. 강태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내무반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였다. 저 녀석,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다. 이번에는 최우식과 함께였다. 최우식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야, 이민호, 너 강태호제 좀 이상하지 않냐? 최우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역시 최우식도 뭔가 눈치챈 모양이다. 뭐가? 아니, 그냥 하는 짓이 좀 이상하잖아. 화장품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러게 말이다. 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한동안 강태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최우식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근데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너는? 나도 없지. 군대 오기 전에 헤어졌어. 최우식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한동안 여자친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최우식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왜 그래? 아니, 그냥 저기 봐봐. 최우식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강태호가 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통화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화면에는 웬 문서 파일이 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엿보았다. 문서에는 작전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글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저게 뭐야? 나는 최우식에게 속삭였다. 최우식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근데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평소처럼 일과를 시작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강태호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작전계획이라니 도대체 무슨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걸까? 설마 간첩이라도 되는 건가? 그날 오후, 우리는 체력 단련을 했다. 뜀걸음,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런데 강태호는 달랐다. 그는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모든 훈련을 소화하고 있었다. 심지어 뜀걸음을 할 때는 혼자서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 저 녀석 진짜 인간 맞아? 어떻게 저렇게 잘 뛰어? 연예인 연습생이라더니 체력도 장난 아니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강태호를 보며 더욱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저 녀석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훈련이 끝나고 나는 샤워를 하러 갔다. 그런데 샤워실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강태호가 먼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등에는 커다란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마치 칼에 베인 듯한 흉터였다. 저게 뭐야?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강태호가 뒤돌아보며 물었다. 뭐가? 등에 흉터. 강태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어렸을 때 좀 다쳤어. 어떻게 다쳤는데? 그냥 사고였어. 신경 쓰지 마. 강태호는 말을 얼버무리고 샤워를 마쳤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의욕을 지울 수 없었다. 저 흉터, 단순한 사고로 생긴 것 같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태호에 대한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강태호가 자주 만나던 의무실의 박지현 군의관. 그녀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 나는 훈련 중에 일부러 다친 척했다. 발목을 삐끗한 척하며 의무실로 향했다. 다행히 박지현 군의관이 있었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 박지현 군의관이 물었다. 나는 발목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습니다. 박지현 군의관은 내 발목을 살펴보더니 별 이상 없다는 듯 말했다. 이 정도는 그냥 찜질만 좀 하면 돼.
그런데 너 혹시 강태호 이병에 대해 뭐 아는 거 있나?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강태호 이병을 아십니까? 그럼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데? 근데 걔 좀 이상하지 않아? 박지현 군의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역시 그녀도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박지현 군의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걔 신분이 좀 특이해.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걔 사실 군인이 아니야. 네? 군인이 아니라고요? 응. 걔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요원이야. 우리 부대에 위장 잠입한 거지.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요원이라고요? 무슨 요원인데요? 그건 나도 잘 몰라. 하지만 뭔가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괜히 걔한테 엮였다가 좋을 거 없어. 박지현 군의관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나는 혼란스러운 기분에 휩싸였다. 강태호가 요원이라고? 도대체 무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지? 그날 이후 나는 강태호를 더욱 주시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건이 터졌다. 비상.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내무반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중대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전원 전투복 착용하고 연병장으로 집합. 빨리. 우리는 허둥지둥 전투복을 착용하고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연병장에는 이미 모든 중대원들이 집합해 있었다. 중대장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비상훈련을 실시한다. 적특작 부대가 우리 부대에 침투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전원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적 침투에 대비하라. 나는 깜짝 놀랐다. 적특작 부대? 설마 강태호가 말했던 작전 이거였나? 야, 이민호, 이거 진짜 상황 아니냐? 최우식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다.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우리는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부대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저기 뭔가 있어. 나는 소리쳤다. 다른 병사들도 그쪽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그림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강태호였다. 강태호? 네가 왜 거기 있어? 중대장이 물었다. 강태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적특작 부대의 침투를 막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뭐라고? 네가? 중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태호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중대장에게 건넸다. 그것은 무전기였다. 이 무전기를 통해 적특작 부대의 교신 내용을 감청했습니다. 그들의 침투 경로와 목표를 파악했습니다. 뭐라고? 그걸 어떻게? 저는 사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부대에 위장 잠입하여 적특작 부대의 침투를 막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최우식도 마찬가지였다. 중대장과 다른 병사들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건가? 중대장이 물었다. 강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작전 계획이라는 건 적특작 부대의 침투 경로와 목표를 파악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내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적특작 부대는 우리 부대의 무기고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호의 활약 덕분에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강태호, 아니 강요원, 자네 덕분에 우리 부대가 큰 위기를 넘겨내. 정말 고맙네. 중대장은 강태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태호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강태호는 며칠 후 원래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떠나기 전 그는 나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민호야, 그동안 즐거웠다. 너는 좋은 군인이 될 거야. 그리고 비밀은 꼭 지켜줘. 나는 그의 편지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강태호, 그는 정말 특별한 녀석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짧게 전환. 한편 훈련소 동기였던 최우식은 여전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로운 훈련병이 들어왔는데 그는 자신이 유명 영화감독의 아들이라며 허풍을 떨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김석진. 나이는 27살로 훈련병 중에서는 꽤 많은 편이었다.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한 느낌을 풍겼다. 김석진은 첫날부터 자신의 아버지가 유명 영화감독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우리 아버지가 이번에 새로 영화를 찍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장난 아니야.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다들 알지? 와, 진짜? 대박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촬영장에 자주 놀러가서 배우들이랑 다 친해. 특히 송강호 아저씨는 나를 엄청 예뻐해. 김석진의 허풍은 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영화계에 숨겨진 실세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다. 최우식은 처음에는 김석진의 말을 믿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을 품게 되었다. 야, 이민호, 쟤 진짜 영화감독 아들 맞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근데 쟤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해. 무슨 행동? 훈련소에서 나눠주는 보급품을 거의 안 써. 속옷도 그렇고 세면도구도 그렇고 전부 다 사제품이야. 진짜? 그게 가능해? 그러게 말이다. 그리고 쟤 밤에 몰래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 것 같아. 전화? 군대에서? 응,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쟤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최우식과 나는 김석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김석진이 밤에 몰래 생활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다. 김석진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의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나 여기 너무 힘들어. 못 견디겠어.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김석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영화감독 아들이라더니 대체 무슨 소리야? 엄마, 나 사실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 응, 훈련소 오기 전부터 계속. 근데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나 그냥 죽고 싶어. 김석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쟤 진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최우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심각한 건 분명해. 다음날 김석진은 갑자기 사라졌다. 훈련소 교관은 김석진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귀가 조치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김석진의 갑작스러운 퇴소에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쟤 진짜 정신병자였나봐. 그러게. 근데 좀 불쌍하다. 우리는 김석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군 생활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더욱 가혹한 곳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무사히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았다. 최우식과 나는 서로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지만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군 생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전역을 하고 사회로 돌아왔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김석진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는 실제로 유명 영화감독의 아들이었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그 기사를 보며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김석진, 그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가 부디 행복해지기를 빌었다. 그리고 강태호, 그 비밀 요원은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가끔씩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그와의 짧은 만남을 추억하곤 한다.